그래서 이제 지역별 시장 흐름을 볼 때, 자, 이제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는지, 자, 제가 수요, 공급, 가격 중요하다 했죠. 제가 이거를 매번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부동산을 보는 깊이가 깊어질 때마다 조금씩 바뀌긴 한데, 저의 깊이도 바뀌지만 요즘 저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설명하면 수강생 분들이 더 쉽게 이해를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중요한 거 먼저 위로 올리자. 중요한 거 먼저 위로 올리면 되겠다. 이렇게 좀 한 거고. 그래서 우선은 가격 대비 가치가 혹은 가치 대비 가격이 비싸냐, 싸냐. 이거를 첫 번째로 보셔라. 가치 대비 가격이 싸면 떨어지더라도 덜 빠지고요. 오르면 이제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치 대비 가격이 비싼데 내가 잘못 투자를 했다. 그러면 조금 오르다가 떨어지는데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 떨어지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혹은 깊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너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와서 또 저도 계속 반성을 하거든요. 요즘 같은 하락장 때 조금 더 자만했던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좀 반성을 합니다. 반성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거예요. 복기도 해보고. 그래서면 역시나 쌀 때,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고, 고평가되어 있을 때는 내가 욕심을 버리고 좀 줄이고 매도를 하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이제 이 아파트라는 거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실수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실수요 개념인 거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매각을 하는, 매도를 하는 게 필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자,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거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요즘은 이 사이트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거를 내가 보는 눈이, 해석하는 법이 부족할 뿐이지 너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저평가 구간이면 점점 매수 구간이다. 고평가 구간이면 점점 매도 구간이다. 이래 정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공급이 보다 수요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공급량이 많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공급량이 많다라는 거는 주로 이제 공급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건설사가 공급하는 공급이 있고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공급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제 건설사 공급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요 건설사 공급을 보면 건설사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근데 건설사가 공급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시장의 상승이 예측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잘 팔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더 많다? 그러면 상승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급이 부족한데 불구하고 수요가 더 적다?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을 같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유동성과 금리가 제가 네 번째로 해놨죠. 지금은 이게 첫 번째 요인이 돼버렸는데, 원래라면 이 네 번째 요인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 유동성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렸고, 그리고 과거에 코로나 시절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에 의해서 사람들이 심리가 많이 죽고, 그러면서 거래가 안 일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 코로나 동안 올랐던 만큼이 거의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라면 유동성과 금리는 이제 금리가 낮으면 집을 사기 수월해지기 때문에 수요 증가 요인이 되고, 금리가 높으면 수요 감소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금리가 낮으면 공급자 입장에서도, 자, 건설사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다. 그러면 공급하기 좋은 시장이 되죠. 근데 금리가 높다. 그러면 공급하기 어려운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비슷비슷해요, 사실. 그래서 원래라면 이 부동산 시장에 금리가 미치는 영향보다는 이 본질적 요인이 있죠. 수급, 가격. 이게 훨씬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이 특수 상황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특수 상황.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먹었다 보니, 쉽게 말하면 너무 많이 먹어서 체한 거예요. 그러면 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속앓이도 하고, 심할 경우엔 구토도 할 수가 있죠. 그럼 토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조금 쉬면 이제 시장이 자기 자신을 되찾아가듯이 시장도 이제 자기 자신을 좀 되찾아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디부터 움직이고 이럴지를 우리가 스스로 이제 오늘
수업에서 분석해 보는 거예요. 스스로. 자, 그리고 이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책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수요 억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공급도 억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오히려 상승 요인으로 다가와 버렸죠. 지금은 이제 공급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수요 완화를 계속 펼쳐야 되는데 이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이 잘 안 먹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키워드는 사실은 이 다섯 번째 요인인데 사실 이제 이 속도를 하락에 대한 깊이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이 정부 정책에 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하다. 그런데 금리는 보세요. 서울은 뭐 금리가 지금 뭐 서울은 다른 데는 5%인데 서울은 3% 해줄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전국이 비슷해요. 그리고 시장이 더 안 좋은 쪽에 혜택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간다, 정책이 풀린다 하더라도 이 본질적 요인이 있죠. 수요 공급 가격 대비 가치. 이쪽이 좋은 곳이 먼저 움직이고 크게 움직이게 돼요.